주도성입니다. 주도성이 뭘까요? 무엇을 주도성이라고 하나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주도성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는다면 포인트 들어가는 거.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 반대말은 뭐죠? 종, 노예, 하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근데 멀리 보면 인생이지만 내 삶에, 내가 가진 시간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인인가 종인가, 주인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학습으로 가면은 6글자로 이야기하죠. 자기 주도 학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의 본질은 학원에 가느냐, 과외를 하느냐, 혼자 하느냐, 독서실에 가느냐, 이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이 주도성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주도성을 키울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선택하며 사는 삶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도의 차이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선택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은 행복감이 덜합니다. 두 번째 요소, 성과의 차이입니다. 누가 더 좋은 성과가 날까요? 선택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납니다. 제가 식당을 하는 분이 있는데, 식당을 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요, 일하는 사람과 거기서 주인과 하는 일의 몫이 딱 3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3배 몫을 한대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주도성이란 내가 주인이 되어요. 첫 번째, 주인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주인이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자기 의지대로 행동.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 두 번째,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게 주도성인데, 두 가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주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 더 정의를 내려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추워. 그런데 날씨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날씨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럼 옷 든든하게 입고 나오면 됐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춥구나. 옷 든든하게 입어야지. 이게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날씨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죠.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레이건 미국의 40대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40대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숙모와 함께 구두방에 갑니다. 수성공이 이야기해요. 얘야, 구두가 2가지 종류가 있단다. 하나는 앞굽이 각이 졌고 또 하나는 앞굽이 둥글게 생겼단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렴. 그 이야기를 들은 레이건이 망설여졌대요.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요즘 그것을 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결정 장애, 선택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던 레이건에게 수성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선택하기가 어렵니?
네 라고 대답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렴. 이 이야기를 들은 레이건이요, 기분이 좋아졌대요. 왜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분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만들어 놓겠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가 일주일 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으러 갑니다. 구두가 선반 위에 놓여져 있는데 구두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그리고 울고 싶었대요. 그 울상을 짓고 있는 레이건에게 수성공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내리는 결정은 무척이나 중요하단다. 이 이야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대통령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도성을 이때 배웠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걸 어렸을 때 배웠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얘기했대요. 이렇게 장관이나 비서들이 모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엉뚱한 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과도 안 납니다. 이것이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빅터 프랭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은 유태인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었던 인물인데, 직업이 심리학자이기도 했고, 그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근데 대부분, 거의 99%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아우슈비츠, 가장 악랄하기로 유명한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였는데, 그곳에는 어떠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자유까지도 박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화장실에 가는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하루에 2번 정도 그런 가는 시간을 주었다고 하는데, 생리적인 현상이 그 시간에만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볼일을 보는 그런 일들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유가 다 박탈당한 그곳에서 아침마다 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줄을 지어서 작업장에 가는데, 작업장에 가다 보면은 두 갈래 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군 장교가 의자에 앉아서 손가락을 들고 까딱 까딱, 한쪽은 작업장이었지만 또 다른 쪽은 가스실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탁 보고 어떻게 본 거죠? 죽을 것 같아. 그럼 가스실로 보내고, 일할 수 있는 거야.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챘다고 합니다. 작업장으로. 근데 그곳에서 느낀 게 있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독일군 장교의 손가락에 의해서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이 선택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학자로서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독일군 장교의 손가락에 의해서 삶과 죽음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기로 선택했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느니 뭐해.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독일군 장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기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늘 얼굴을 씻었고, 작은 유리 조각을 구해서 피가 나게 해서 얼굴에 마치 화장을 하듯이 혈색이 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아우슈비츠의 그 가스실로 가지 않고 작업장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깨달아 버렸는데 이런 얘기를 남겨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의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자극, 아우슈비츠의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 그 자극이죠. 그 자극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선택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공간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주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우슈비츠 같은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나요? 없죠. 지금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나의 주도성을 발휘해서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도 우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과 삶과 사람들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책임감,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반응하다라는 단어와 능력, ability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반응이라고 하지 않고 무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란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책임감이고 주도성인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EBS에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율성과 타율성,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공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실험인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 그룹은 타율적인 분위기, 강압적인 분위기를 줍니다. 처음에는 이 강압적인 분위기의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기력이 떨어지고 태도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결과도 좋지 않더라. 자율적인 분위기, 타율적인 분위기는 너 여기까지 몇 문제를 풀어야 돼? 또 꼼짝하지 말고 다 하고 가야 돼?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자율적인 분위기는 네가 몇 문제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 난이도. 먼저 1그룹은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2그룹, 자율적인 분위기 하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은 쉬웠다고 말합니다. 태도, 집중력. 1그룹의 아이들은 다 집중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지만 2그룹의 아이들은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되더라. 기억하는 정도. 1그룹의 아이들은 단 한 명만 기억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반면 2그룹의 아이들은 5명이 기억한다 라고 대답했을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의 레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선택권이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난다. 두 번째,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난다. 세 번째, 공부의 결과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라고 믿을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율성에 의해서, 바로 주도성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주도성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지금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의 주도성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주도성을 키울 수 있을까? 자,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도적인 행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행동점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행동점화에 대한 이론은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좀 이야기할게요. 말을 바꿔라.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 자, 그럼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대응적이 아닌 주도의 말을 하게 해야 됩니다. 대응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주도의 말은 그 가운데서 그것이 다가왔지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말이 나한테 왔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며 하는 말을 주도의 말이라고 합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이게 대응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도의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이죠? 이게 대응의 말이에요. 주도적인 말은 대안을 찾아보자. 이게 주도의 말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나를 미치도록 화나게 해. 친구가 나를 내 감정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이것을 주도의 말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도의 말입니다. 쉽지 않죠. 말을 바꿔야 돼요.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엄마를 설득할 거야 라고 이게 말하는 것이 주도의 말입니다. 다섯 번째요.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하죠. 숙제할 때 이거 숙제해야만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좋은 것 같죠? 그 주도적인 것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적절한 방안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야만 해. 가 아니고 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도성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말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기대적인 말을 하지 말고 결의적인 말을 해라. 결의적인 말이라는 것은 기대적인 뭐죠? 기대적은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이게 기대적이에요. 결의적인 것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이제 결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적인 말을 하지 말고 결의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텐데 이게 기대적인 말이죠. 그럼 결의적인 말은 나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게 결의적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기대적인 말이죠. 결의적인 말은 나는 좋은 친구를 사귈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죠.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엄마를 설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돈 벌 거야. 그것도 좋아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시험을 잘 보면 좋을 텐데 나 열심히 시험을 잘 보기 노력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학교 친구들이 친절하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친절한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을 텐데 나는 비 와도 시간 잘 보낼 수 있어. 나는 비 와도 행복할 수 있어. 즐겁게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대응적이 아닌 주도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기대적이 아닌 결의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바꿔라. 결의가 어떤 의지력을 담은 말. 의지적인 말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은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적용이 있습니다. 소리 내서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할 일은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는다. 대응적이 아닌 주도적인 말을 한다. 기대적이 아닌 결의적인 말을 한다. 피동적이 아닌 주도적인 행동을 한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6번은 한 번 더 시작.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저는 제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레슨을 몇 가지를 꼽는다. 꼽는 것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내용인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것은 제가 칼자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칼자루를 잡을 수도 있고 칼날을 잡을 수도 있어요. 칼날을 잡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칼자루를 쥔 사람이 조금만 뒤틀면은 손에서 피가 나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합니다.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삶의 인생에 그건 뭘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시간에 더 나아가서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주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성과도 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알게 된 점 한 가지를 써보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실천에 한번 이렇게 옮겨보겠다 라고 생각한 것들 한 가지만 써보시기 바랍니다.